커피 전문점의 최대 라이벌은 자판기 커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판기 커피 속에 들어가는 커피는 가루 형태로 된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순식간에 완성되기 때문에 어디서든 쉽게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스턴트 커피가 만들어진 이유가 전쟁 때문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이번 영상은 최초의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 조지 워싱턴 커피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인스턴트 커피의 발명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미국에서 어떻게 커피가 발전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아메리카노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커피가 최초로 미국 땅에 들어온 건 1620년대라고 추정됩니다. 1616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선장이자 상인이던 피터르 판 브루커는 예멘에서 알게 된 커피의 가치를 발견하고는 커피 나무를 몰래 빼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에 들여와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에 처음으로 커피가 전해지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커피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인도 말라바르와 인도네시아 자바섬 등 당시 네덜란드의 식민지에 커피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편 1609년 영국의 탐험가 헨리 허드슨에 의해 아메리카의 맨해튼 섬이 처음 발견되는데 이후 1624년부터 네덜란드 상인들이 건너오기 시작하더니 1626년 네덜란드인들은 맨해튼 섬 원주민들에게 고작 24달러 정도를 주고 섬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뉴 암스테르담이라 부르게 되는데 당연히 커피나무도 가져와서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664년 8월 27일 네덜란드는 영국에게 맨해튼 섬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후 영국 왕 찰스 2세는 자신의 동생 요크공 제임스의 칭호를 따 뉴욕이라 이름 붙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미국 땅에 커피가 존재하긴 했지만 영국의 영향으로 초창기 뉴요커들은 커피보다 홍차를 더 즐겼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흐른 1764년 이후 영국은 아메리카 식민지로부터 설탕, 종이, 차 등에 대한 지나침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은 거세게 저항했는데 그러던 1770년 3월 5일 보스턴의 부두에서 술을 마시던 노동자들과 영국군 사이에 세금으로 인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보스턴의 노동자들은 영국군을 향해 돌과 눈덩이를 던지며 야유를 보냈고 눈덩이를 맞은 영국군은 화가 나서 노동자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결국 보스턴 노동자 5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스턴 학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770년 12월 16일 당시 차 무역을 담당하던 동인도 회사의 선박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세뮤얼 애덤스의 지휘 아래 보스턴 시민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위장하여 동인도 회사 선박에 실려있던 홍차 상자 342개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보스턴 차 사건 이후 영국은 식민지 탄압을 더욱 강화했고 아메리카 식민지인들 역시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이때 영국 홍차 불매 운동을 하면서 대신 커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차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에게 커피는 너무 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하게 하기 위해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은 커피에 물을 많이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마시는 커피를 아메리카노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 이후 커피는 미국에서 대중적인 음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커피는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승리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1814년 12월 미국과 영국의 뉴올리언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당시 지휘관이던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병사들에게 전투 식량으로 커피를 보급하게 되는데 커피의 각성 효과 때문인지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861년에 시작되어 5년간 이어진 남북전쟁 당시에도 커피는 중요한 전투 식량이었습니다. 당시 북군을 이끌던 벤저민 버틀러 장군은 병사들에게 수통에 물 대신 커피를 담아 수시로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커피 게이지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벤저민 버틀러는 적군을 공격하도록 하여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1862년에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자 북군을 이끌던 링컨이 남군의 항구를 봉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무역로가 끊어진 남군은 커피 보급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데 반면에 북군은 병사 한 명당 하루 평균 1.8리터의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북군의 소총 개머리판에는 커피 글라인더가 장착되어 전투 중에도 커피를 빠르게 갈아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군이 남북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커피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개머리판에 글라인더가 달려있다고는 하나 전쟁 중에 커피 원두를 갈아서 마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 전쟁이 끝난 후 극한 상황에도 쉽고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커피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인스턴트 커피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물에 녹는 커피가 실험적으로 등장하긴 했지만
제조 기술 부족으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19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커피 추출 방법은 카우보이 커피였습니다. 드넓은 미국 땅에서 말을 타고 서부를 개척해 나가던 카우보이. 그들은 허허 벌판에서 야영을 하면서 코펠에 원두가루와 물을 넣고 끓인 뒤 커피 찌꺼기를 걸러내어 먹는 방식으로 커피를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커피 찌꺼기를 깔끔하게 걸러내는 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1901년 뉴욕 버펄러에서 열린 범미국 박람회에 분말로 된 인스턴트 커피를 가지고 나타난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계 미국인 과학자 사토리 카토. 사실 그는 인스턴트 커피 발명에 앞서 차를 추출한 뒤 추출된 차를 분무하는 방식으로 물을 증발시켜 가루 형태의 차를 개발했습니다. 이후 커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실험을 진행한 결과 분말 형태의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게 되어 뜨거운 물만 부으면 간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토리 카토의 인스턴트 커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분무 방식으로 물을 증발시켜 가루를 만들었기 때문에 커피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커피 향이 다 날아가 버렸던 겁니다. 어쨌든 사토리 카토는 자신의 인스턴트 커피를 사업으로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1909년 벨기에 출신의 미국 발명가 조지 워싱턴 역시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은 이전부터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 미국의 특허를 얻어왔습니다. 그런 그는 1906년부터 1907년까지 과테말라에서 일을 하던 중 커피를 담아둔 은주전자에 커피가 굳어서 가루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인스턴트 커피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은 사토리 카토와 달리 커피를 추출한 뒤 저온에서 수분을 증발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율은 낮은 편이었지만 커피향이 날아가 버리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지 워싱턴의 인스턴트 커피가 탄생합니다. 그는 재빨리 특허 신청을 했고 레드이 커피라는 이름으로 커피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조지 워싱턴 커피 정제 회사를 설립하여 브루클린에 생산 공장을 짓고 대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조지 워싱턴 인스턴트 커피는 아주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원두 커피에 비해 맛과 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록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초기부터 참전하지는 않았지만 미군은 전쟁을 위한 보급품으로 인스턴트 커피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커피는 경쟁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미군과 독점 계약을 하게 됩니다. 비록 원두 커피에 비해 품질은 많이 떨어졌지만 병사들은 전쟁 중에도 손쉽게 커피를 마시면서 카페인 파워를 충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전투 식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미국 전쟁 부서의 커피 관리 담당자는 인스턴트 커피가 겨자탄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1918년 참호에서 전쟁 중이던 미군 병사가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비록 쥐와 비, 진흙, 포탄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작은 오일 히터를 켜서 조지 워싱턴 커피를 만드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매일 밤 나는 워싱턴 씨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특별 탄원서를 청원합니다. 미군 병사들은 이 조지 워싱턴 커피에 컵 오브 조지, 조지 한 잔이란 애칭을 붙여줬습니다. 한 차례의 세계전쟁을 치르며 급격히 성장한 조지 워싱턴 커피는 전쟁이 끝난 뒤 일반인들에게 확장하기 위해 용사들이여 이제는 집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29년 검은 목요일을 시작으로 대공황이 시작되며 조지 워싱턴 커피는 경영 악화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도 1차 세계대전 당시 워낙 많은 돈을 벌어둔 덕분에 힘든 시기를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조지 워싱턴 커피보다 훨씬 뛰어난 커피가 등장합니다. 바로 스위스 차 브랜드 네슬레에서 만든 네스카페였습니다. 사실 1920년대부터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은 브라질이었는데 커피를 너무 많이 생산하는 바람에 커피가 남아 도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38년 네슬레가 브라질의 잉여 커피를 싼값에 사들여 엄청난 양의 인스턴트 커피를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겁니다. 한편 조지 워싱턴 커피를 발명한 조지 워싱턴은 1943년에 회사를 아메리칸 홈 프로덕트에 팔았으며 1946년 74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1970년 한국의 동서식품에서는 국내 최초의 인스턴트 커피 맥스웰 하우스 커피가 등장합니다. 1976년에는 세계 최초의 커피 믹스도 개발되는데 우리나라 믹스커피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비록 현재는 조지 워싱턴 커피가 자취를 감추었지만 100년 전 인스턴트 커피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덕분에 오늘날 다양한 종류의 인스턴트 커피를 맛볼 수 있을 뿐 아니라 400번 이상 휘저어 만드는 달고나 커피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지 워싱턴 커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